네, 이번에는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인간이 만들어낼 최후의 공산품, 인간이죠, 인간. 바로 로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의 게임과 오늘날의 게임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갤러그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굉장히 신기하게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요런 이제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이게 1메가도 안 됐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어떤 기술의 발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길어봐야 100년 정도. 그래서 100년 이내에는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 정복이나 타임머신 같은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해요. 분명하죠. 뭐 우주 정복 같은 거, 뭐 화성에 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가서 뭐 며칠 살 수는 있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 1000년 후에라면 모를까. 100년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은 기술들이 이 유사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 귀결이 되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어떻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움직일 것인가. 그게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로봇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어떤 활용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구현을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로봇의 모습이죠. 예. 생김새는 이제 형체는 비슷하지만 어떤 피부나 이런 건 아직 구현을 못했죠. 움직임도 초보적인 단계고요. 움직이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저 아래 그림이 이제 인형이죠, 인형. 실리콘 인형인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 인간하고 비슷하죠. 인간하고 거의 똑같지만 굉장히 무거운 그런 움직이지 않는 물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최후의 공산품이라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션하고 이런 외형을 합해놓은 이런 아주 그 아이디어란 모습이죠.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기술이 이쪽을 향해서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모습의 어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이제 AI 칩이 되겠죠. AI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어떤 부품이라든지 움직임 모션이나 뭐 말이나 생각이나 다 이게 이제 AI 칩이 관장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나 음성 센서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DB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제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인격이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랑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어떤 통신적인 그런 부품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움직이려면. 배터리는 이제 경량화가 필수적이죠. 경량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경량화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관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움직임을 구동시키는 모터죠. 모터 액추에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에 비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뻗고 구부리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제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걸 어색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기술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이제 그 이런 인형이 들어가는 뼈대는 철제 뼈대죠.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뭐 30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30kg 정도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뼈와 비슷하게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피부죠. 피부 표현. 아무리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다고 해도 이런 형태라면은 아마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피부, 정말 인간처럼 보이려면 결국에는 그 화학 소재를 통해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보다 더 피부 같은 그런 어떤 소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말하고 움직이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냥 기초적인 움직임, 기초적인 언어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이것도 뭐 지금 챗 GPT 보시면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막히거든요.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단계예요. 팔을 이렇게 다치면은요, 그, 뭐 움직이거나 걷거나, 뭐 이제 밥을 먹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입고 벗는 옷이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벗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힘들어요. 팔을 다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잘 모르지만은 정말 많은 관절을 미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런 어깨뼈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단계에서 막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예, 옷을 입는 게 가능하면 웬만한 이제 모션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모션을 자연스럽게 흉내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모션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제 그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눈빛만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교류,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연산이 가능한 그런 단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을 보고 그 감정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되면은 외형적인 거는 이제 금방 발전을 할 거라고 봐요. 이 모션하고 이제 사람의 어떤 표정을 읽는 그런 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시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이 단계는 굉장히 가격이 높겠죠. 가격이 높아서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면은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생성형 AI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정체기에 있죠. 챗 GPT가 나와서 막 답을 막 빨리빨리 내주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놀랬죠. 하지만 그 이후로 뭐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정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 정체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걸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기술이 뭔가 이렇게 점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시화되고 정체기가 있다가 또 가시화되고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게 놀라는 그런 기술의 어떤 점프업은 갈수록 높아지죠. 그 폭이 커져요. 그걸 이제 기술 곡선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 펜티엄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그 부품의 어떤 성능으로 지금 PC를 만들면 아마 10만 원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10만 원 가지고도 그때 펜티엄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 로봇, 유사 인간 로봇이죠. 그것도 이제 100년 이내에는 실현이 결국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또 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은 없다는 거죠. 로봇에 한해서는. 하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지금의 자가용 자동차처럼 로봇으로 인간 한 명이 한 대의 로봇을 가지고서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로봇과 야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모든 생활 요소들이 보편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생식을 통해서 가정을 형성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아마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인간 관계가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인간은 뭘 하느냐? 이 생각을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생각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봇에 뭔가를 시키고 로봇과 뭔가를 함께 하고 이렇게 아마 소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낼 최후의 공산품은 결국엔 인간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